오늘은 교과서 16쪽에서 19쪽 부분인 삼국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 주요 사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불교 수용과 율령 반포, 관등제의 실시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삼국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공부할 텐데요. 첫째, 삼국이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는 무엇일까? 둘째, 삼국과 가야는 어떻게 발전하였을까? 입니다. 삼국시대 초기에는 여러 부가 연합하여 국가를 이루었다. 각 부의 지배자는 독자적으로 관리를 두고 백성을 다스렸으며 가장 강한 부의 지배자가 왕으로 추대되었다. 왕은 외교와 군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지만 국가의 중요한 일은 각 부의 지배자들과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이에 삼국에서는 고구려의 제가회의와 같은 회의 제도가 발달하였다. 제가회의는 고구려의 회의 제도이다. 각 부의 지배자인 가가 모여 중죄인 처벌 등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여 처리하였다. 백제에는 정사함회의, 신라에는 화백회의 등 회의 제도가 있었다. 삼국이 주변 지역을 정복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주도한 왕의 권력이 점차 강해졌다. 왕권이 강해지면서 각 부의 독자성은 약해졌고 각 부와 복속된 지역의 지배자는 왕 아래의 귀족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왕을 중심으로 하는 관등제가 마련되고 신분제가 정비되었다. 삼국 초기의 회의 제도도 변하여 왕이 귀족 회의를 맡아보는 관리를 임명하였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왕의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한편 삼국은 율령을 반포하여 왕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불교를 받아들여 왕권을 뒷받침하고 국가를 정신적으로 통합하려고 하였다. 압록강 중류 졸본 지역에 세워진 고구려는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넓혔다. 1세기 후반 태조왕은 옥저를 복속시키고 한 9년을 공격하면서 왕권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4세기 고구려는 중국의 전현, 백제 근초 고왕의 공격을 잇따라 받으며 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고구려는 4세기 후반 소수림왕 때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하였다. 소수림왕은 불교를 받아들였으며 태학을 세워 인재를 키웠다. 그리고 율령을 반포하여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다. 마안의 한 소국이었던 백제는 한강 유역을 발판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3세기 고이왕 때는 관등제를 정비하고 등급별로 관복의 색깔을 정하여 관리의 서열을 명확히 하는 등 지배체제를 정비하였다. 그리고 마안을 이끌던 목지국을 병합하여 한강 유역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4세기 후반 근초 고왕은 남쪽으로 마안의 남은 세력을 공격하였으며 가야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북쪽으로는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권왕을 전사시키고 황해도 일대를 차지하였다. 경주 지역에서는 진안의 소국 중 하나인 사로국이 신라로 발전하였다. 초기 신라에서는 박석김 씨가 돌아가며 왕위에 올랐다. 4세기 말 내물왕은 왕권을 강화하여 김씨의 왕위 세습을 확립하고 왕의 칭호로 마립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외와 가야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으면서 고구려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자료는 신라의 왕후 변천을 보여준다. 신라는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의 왕호를 사용하였고 왕권 강화와 함께 6세기 22대 지증왕 때부터 중국식 왕호인 국왕 칭호를 사용하였다. 낙동강 하류의 변한 지역에서는 여러 소국이 가야 연맹을 이루어 성장하였다. 초기에는 김해의 금관가야가 가야 연맹을 이끌었다. 금관가야는 질 좋은 철을 생산, 수출하면서 주변 지역과 활발히 교류하였고 백제, 신라와 경쟁하면서 성장하였다. 가야는 초기에 김해의 금관가야가 가야 연맹을 이끌었다. 이후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공격으로 금관가야의 세력이 약화되자 고령의 대가야가 가야 연맹을 이끌게 되었다. 광개토 대왕은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 지역을 점령하였으며 북쪽으로는 만주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군대를 보내 신라에 침입한 외를 물리쳤다. 이때 고구려의 공격으로 금관가야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5세기 후반에는 고령의 대가야가 가야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자료는 광개토 대왕의 신라구원 기사이다. 고구려가 신라에 영향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주 호우총 출토 청동 광개토 대왕명 호우를 통해서도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추측할 수 있다.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은 장수왕은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남진 정책을 펼쳤다.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에 맞서 낮에 동맹을 맺고 이에 대응하였다. 장수왕은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하고 한강 유역 전체를 차지하였다. 이 시기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 한편 백제는 고구려의 한성을 빼앗긴 뒤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후 백제는 6세기 중엽 성왕 때 사비로 수도를 옮겼다. 그리고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하류 지역을 일시적으로 되찾았으나 신라에 다시 빼앗겼다.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 때 만주와 한강 이북 지역을 장수왕 때 한강 유역을 모두 차지하였다. 신라는 6세기에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하고 영토를 크게 넓혔다. 지증왕은 나라 이름을 신라로 정하고 국왕 칭호를 사용하였으며 우상국을 복속시켰다. 버풍왕은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였다. 또한 독자적 연호인 건원을 사용하고 금관가야를 병합하였다. 진흥왕은 청소년 수련단체인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하여 인재를 키웠다. 그리고 백제와 연합하여 한강 상류 지역을 점령하였다. 이후 백제를 공격해 한강 하류 지역도 차지하였다. 또한 대가야를 정복하고 한때 함흥평야까지 진출하였다. 신라는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모두 차지하였다. 삼국 시기 한강 유역을 둘러싸고 삼국이 치열하게 다투었다. 백제, 고구려, 신라가 차례로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다. 6세기 후반 분열되었던 중국이 통일되면서 동아시아 정세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중국을 통일한 수는 고구려를 압박하여 복속시키려 하였다. 이에 고구려가 반발하자 수는 여러 차례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이때 고구려는 수의 공격을 모두 물리쳤으며 특히 612년에는 을지문덕이 수의 대군을 살수 일대에서 크게 물리쳤다. 수를 이어 중국을 통일한 당도 여러 차례 고구려를 침입하였다. 고구려는 안시성 전투 등에서 당의 군대를 물리치면서 당의 침입을 막아냈다. 중국을 통일한 수와 그 뒤를 이은 당은 여러 차례 고구려를 침입하였다. 고구려는 수의 침입을 살수대첩, 당의 침입을 안시성 전투에서 물리쳤다.